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0일 정오를 방금 넘었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권을 민족 반역 정권이라고 하면 야 그거 너무 과격한 말이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늘 기사 하나가 문재인 정권이 8천만 한민족의 이익과 자유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역 정권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헌법을 유린하는 정권입니다. 반민족, 반헌법, 반국가, 반인륜, 반문명 정권입니다. 58개국이 참여한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 한국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불참을 했습니다. 북한 인권, 즉 우리 동포입니다.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58개국의 고마운 제안을 문재인 정권이 반대했다는 것은 김정은 편이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선언하는 거죠. 우리는 한민족 편이 아니라 김정은 편이다. 그런데 김정은은 누굽니까? 민족 반역자 아닙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민족 반역자의 역할을 유감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족인 해수부 공무원이 표류하고 있는데 잡아서 구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사살하고 시신 불태우고 하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민족 반역의 남침 전쟁을 통해서 300만 대부분의 한국인을 죽였습니다. 우리 역사상 한민족을 가장 많이 죽인 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니고 김일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김일성을 김일성 세력을 극진하게 걱정하는 게 문재인 정권이면 민족 반역 정권 아닙니까? 북한 인권 문제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어제 유엔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재반 상황을 감안했다고 하는데 그 재반 상황이 뭐겠습니까? 재반 상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는 한민족의 자유나 인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김정은이가 이 결의안으로 무슨 손해를 볼까 그것만 걱정한다는 고백을 재반 상황을 감안했다고 이렇게 두루뭉실하고 있습니다. 이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유엔 총회 제3위원회입니다. 이 결의안은 곧 총회에 올라가지고 채택될 예정인데 2005년부터 16년간 연속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내 살인과 고문, 조직적 납치, 종교, 표현, 집회의 자유 제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가장 책임 있는 자, 즉 김정은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승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인간 쓰레기 탈북자들이 날조한 거짓된 허구 정보를 짜집했다라고 악담을 했을 뿐입니다. 이 결의안을 주도한 것은 유럽연합입니다. 그리고 일본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이 공동제약국으로 참여했는데 우리는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이겁니다. 정부의 공동제안국 불참 결정을 놓고 외교가에서는 해수부 공무원 총살 사건 피해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최소한의 외교적 노력마저 외면했다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빠졌다는 것은 이거는 지금 찬반 투표를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컨센서스식으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데 이게 제안국에서 빠졌다는 것은 기권했다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북한 인권을 옹호할 것이냐 잊을 것이냐의 결의안에 대한민국 정부가 기권했다는 것은 관심 없다는 건 아닙니까? 정부의 공동제안국 불참 결정을 놓고 이런 비판이 오고 가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새로운 문장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 결의안에 코로나와 같은 보건위기와 제한적인
자연재해 대처 능력 때문에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위태로운 인도주의적 상황에 매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해수부 공무원 사살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사살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것을 막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더구나 재판 없이 사살했잖아요. 지금 지구상에서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이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지만 북한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를 빙자한 인도주의 말살을 걱정합니다라는 결의안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우리는 빠져버렸다, 불참했다. 불참했다는 말은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또 마찬가지죠. 선과 악의 대결에서 선편에 참가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악편이라는 것입니다. 중립이 없습니다. 이것은 헌법을 위반한 거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따라서 북한 지역을 수복해야 되는데,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 이렇게 해서 북한 노동당 정권을 배제하고 북한 동포를 해방하는 자유통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헌법 제10조가 지켜지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된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겁니다. 바로 1조, 3조, 4조, 10조를 위반한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과 약속할 때마다 민족 공조 원칙을 내세웁니다. 4.27선언, 14선언, 6.15선언.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을 하자고 합니다. 이것도 모조리 헌법 위반이죠. 아니, 민족 반역 집단과 민족 공조하겠다는 게 우리도 민족 반역자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래 놓고 우방국인 일본과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는 사람을 친일파로 봅니다. 민족 반역 집단이 애국자를 친일파로 모는 겁니다. 민족 반역 집단, 즉 민족 반역 집단 김정은과 민족 공조하겠다는 민족 반역 정권이 한미일 동맹 체제 안에서 일본과 자유민주주의 일본과 공조해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친일파로 모니까 확실하게 민족 반역 집단이죠. 그게 이번에 드러난 거 아닙니까? 북한 인권을 일본은 걱정하는데 한국은 걱정하지 않는다. 그럼 이 한국 정부는 누구냐? 김정은 편에 선 8천만 한민족을 버린 민족 반역 정권임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민족을 앞세운 선동 전술에 넘어가지 않는 딱 좋은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민족 반역자 김정은과 민족 공조하겠다는 자는 민족 반역자다. 이렇게 규정하면 됩니다. 또 말만 하면은 나는 민주투사인데 당신들은 뭘 했느냐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당신 공산당과 싸운 적 있어? 없다고 할 겁니다. 없으면은 가짜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공산당과 싸워서만 지켜낼 수 있는데 당신은 싸우지 않고도 민주투사 운운하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과 싸운 적이 없는 자가 독립투사를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사기다. 감사합니다.